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SK하이닉스 말고 국내 최초 기술 보유한 AI 반도체 유리기판 이 기업 10배 이상 오른다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지금 시장이 우리가 AI 반도체를 봐야 되는 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시장이 사실은 굉장히 안 좋아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알겠지만 미국이 지금 7년 만에 셧다운이다 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이 셧다운이라는 게 모든 걸 다 내린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 지원금, 이 금액 자체가 지금 미국이 제대로 협상이 되지 못하면서 이 공무원을 해고한다든지 이런 것들 어디에 얼마에 쓸 것이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예산을 측정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뭐 셧다운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거를 악재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요. 실질적인 과거에도 보면 알겠지만 이게 7년 만이라고 하는 게 과거 셧다운을 했을 때가 2018년도 18년도 이때거든요. 그리고 증시가 한번 급락이 나왔었습니다. 자, 이거를 이 셧다운이 악재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지금 과거에는 이런 셧다운 사태와 함께 같이 있었던 게 플러스 뭐였다? 보면 아시겠지만 18년도에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었고요. 여기 플러스로 지금 뭐까지 나오고 있다? 금리 인상까지 나오면서 세 가지 악재가 동시에 터져서 증시가 하방으로 밀었습니다. 근데 셧다운이란 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게 결국에는 이제 과거에도 한 35일 정도였나요? 이 미 정부가 합의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집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보통 단발적인 악재로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금 미국 같은 경우가 어쨌든 이런 단발적인 악재가 나왔음에도 미국 증시는 오히려 뭐하고 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써 오히려 상승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기술주들, AI 섹터들이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신고가를 찍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시장의 흐름을 그래서 지금 기대하는 게 뭐다? 셧다운 계기로서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될 거고요. 금리 인하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게 다시 한번 이제 AI 섹터들에 대한 이 열풍, 붐이 불 거다. 그래서 기술주들이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특히나 지금 보면 알겠지만 당장 리포트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 AI 시장의 성장성이 24년, 25년 최근에만 봐도 여러분들 정말 이게 계속해서 시장에 나오는 게 과거 닷컴 버블이다. 닷컴 버블의 재현이다. 증시 또 급락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24년도, 25년도는 사실상 지난 2년 동안 말도 안 되는 상승이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여기에서 리포터들이라든지 이런 업계 시장 반응이 뭐한다. 여기서 이제 끝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좀 하방 포지션 잡을 건데 지금 시장은 향후 10년간 오히려 전 세계 기술 투자가 더 많이 들어오면서 투자 지형을 주도할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최소 10년 동안은 AI를 통한 강한 상승 랠리가 지속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은 뭐하고 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기술주들이 지금 시장을 주도하면서 상승하는 추세인 거고요. 여기에 반사익으로 최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하고 있습니까? AI 랠리를 통해서 뭐한다? 이 메모리 랠리와 함께 슈퍼사이클이 다가온다라고 하면서 슈퍼사이클 초입 구간, 그래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은 제가 오늘 왜 유리기판을 보고자 하느냐 하면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있는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조정도 많이 줬고 올라가봐야 뭐 과거의 고점 정도고 이런 구간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유일하게 정말 이 슈퍼사이클 마냥 어마어마하게 급격하게 상승하는 주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고 하면 이수페타시스예요. 보다시피 과거 삼성전자가 눌릴 때 살짝 눌리고 바로 회복하고 올라가주면서 뭐하고 있다? 신고가를 다시 찍고 있어요. 역사적 신고가와 함께 꾸준하게 상승 흐름을 타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이수페타시스가 상승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본다라고 하면은
이런 메타라든지 글로벌 기업들이 메타 같은 경우도 AI 20조를 투자한다라고 하면서 최소 5년 동안은 수요가 폭발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고성능 기판이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지금 이미 이스페타6의 이런 고성능 기판 같은 경우는 향후 5년 동안 수요가 폭발하다 못해 지금 이미 공급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거 우리 어디서 봤어요? HBM. SK하이닉스의 HBM에서 보면서 공급 부족의 수요 폭발에 HBM 가격 상승에 SK하이닉스 역대 최대 실적 찍으면서 계속해서 날아갔죠. 근데 이스페타6 같은 경우도 지금 뭐하고 있다? 내년 실적 전망치를 지속적으로 상향하면서 오히려 목표가에 대한 투자 상향 모멘텀이 계속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반도체 고성능화에 따른 MLB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MLB라는 부분이 있어서 과연 왜 필요한가를 본다라고 하면 너무 간단하죠. 지금 이제 우리가 AI 열풍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거, 계속해서 무한 증식하고 있는 게 뭡니까? 바로 데이터 센터입니다. 데이터 센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데이터 센터가 뜨니까 과거에 전력 부족 이런 것 뜨면서 원전이 이제 이런 것들 전력주들 계속해서 쭉쭉쭉쭉 올라왔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여기 필요한 게 MLB가 필요성에 대한 급부상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래서 AI 클라우드 수요 급증으로 인한 이 뒷받침,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기판 기술이 필수적이고 이게 다층 인쇄로 기판 MLB다. 그래서 지금 이걸 통해서 데이터 센터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보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아무리 칩이 고성능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이제 뭐 엔비디아가 지금 뭐 한다 차세대 AI 반도체 블랙을 이런 것들을 뽑아낸다 하더라도 이 다층 인쇄로 기판이 받쳐주지 않으면은 성능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이런 데이터 센터가 계속 증가하면서 MLB 관련되어 있는 이스페타6에 대한 수요도 증가, 공급은 부족, 그래서 실적 증가 이런 흐름을 타고 있는 거겠죠. 사실 그래서 지금 저는 관심 있게 보면 좋은 거는 이스페타6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이거를 매수하기는 어려운 게 뭐냐? 제가 늘 얘기하는 이미 6배, 7배, 10배 오른 건 뭐다? 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게 아닌 거를 탐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스페타6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사고자 하면 말리고 싶지는 않아요. 말리고 싶지는 않고 그래서 MLB 대신 다층 인쇄로 기판 대신 보는 게 뭐다? 아까 이 다층 인쇄로 기판 같은 경우도 차세대 이제 기판 이런 부분 이제 고성능 기판이라 했잖아요. 자, 여기 데이터 센터와 함께 같이 뜨는 게 이 MLB와 함께 뜨던 게 뭐다? 유리기판이라는 거죠. 유리기판.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런 MLB 같은 경우도 발열에 강합니다. 데이터 처리 속도가 굉장히 증가해요. 근데 그걸 또 함께 해줄 수 있는 게 뭐다? 바로 유리예요. 유리. 그래서 유리기판이 지금 게임 체인저 기술로 또 같이 떠오르고 있죠. 심지어 이 유리기판이 칩 단위에서 성능을 끌어올린다라고 하면은 이 MLB 같은 경우는 시스템 레벨로 확장해서 안정성 보장하는 구조가 돼요. 그래서 MLB와 유리기판의 시너지 효과가 지금 굉장히 많이 기대된다는 거죠. 획기적인 시너지가 발생하게 될 거고요. 앞으로는 이런 데이터 센터에 있어서는 MLB와 유리기판이 차세대 IT 인프라의 쌍두마차로 평가될 거다라는 내용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리기판과 그래서 지금 아마 가장 큰 차이는 이 뭐다? 유리기판과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유리기판과 방금 뭐 얘기했다시피 MLB 같은 경우 물론 사용하는 것도 다르겠죠. 근데 가장 큰 차이는 그렇게 생각해요. MLB는 이제 이미 상용화가 되어 있죠. 판매가 되고 있죠. 유리기판은 이제 게임 체인저라고 하면서 지금 연구 개발을 하고 있죠. 그렇다 해서 얘가 상용화가 안 되느냐? 아니에요. 유리기판 같은 경우도 지금 빠르면 26년도에 양산, 늦어도 27년도, 28년도에는 상용화에 대한 예정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도 나오는 게 뭐다? 테슬라, 애플 같은 경우도 반도체 유리기판을 도입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는 거죠. 종인 제조사를 만나가지고. 테슬라에서 지금 앞으로의 테슬라 같은 경우는 테슬라와 이제 애플 같은 경우도
인공지능 수요 확산에 따른 데이터 센터 성능을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보이고 있고, 거기에 있어서 테슬라는 뭐 자율주행, 뭐 유리기판을 도입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애플은 뭐 인프라와 서비스, 그 다음에 서버, 데이터 센터 이런 부분에 있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테슬라, 애플도 유리기판을 도입을 하려고 하는 만큼 상용화에는 거의 근접했다라는 거예요. 근접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방금 얘기했다시피 MLB 관련돼 있는 이런 이스페타시스를 보셔도 좋겠지만, 저는 오히려 테슬라가 이제 그 유리기판 관련주도 지금 오히려 오르지 않은, 지금 뭐 올랐다고 하면 올랐겠지만 상대적으로 덜 오르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은 램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에요. 램테크놀로지. 램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미 유리기판 관련주로 부각이 됐어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건 뭐냐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흔히 잘 아는 유리기판 관련주들은 유리기판을 직접적으로 만드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근데 램테크놀로지는 그런 기업이 아니겠죠. 어떤 기업이냐고 하면은 바로 여기서 나오지만 TGV용, 유리기판 TGV용 식가격에 대한 상용화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하면은, 유리기판이란 거지, 유리기판을 연결을 하겠죠? 그럼 이 사이를 연결하는 아주 작은 통로가 있어요. 통로가. 이게 TGV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통로를 통해서 뭐 칩과 칩 사이를 이제 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나가게 될 건데, 이거를 우리가 통로를 뚫기 위해서는 너무 단단하다 생각하면 좋아요. 단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호, 전기 이런 것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뭐를 한다? 이 식가객을 통해서 원하는 모양대로 구멍을 파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리기판을 만드는 데 있어서 사실상은 식가객이 필수입니다. 필수예요. 그러니까 유리기판을 만드는 기업이라기보다는 이 유리기판을 만드는 데 필요한 이 소부장 같은 기업,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 식가격 관련되어 있는 기업으로서 램테크놀로지가 굉장히 뜰 수 있는데, 사실 식가액만 생각하면은 솔브레인이라든지 동진세미케, 뭐 SK 머티리얼즈 등 뭐 다양한 기업들이 반도체용 식가격은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오히려 지금 부각받을 수밖에 없느냐? 지금 뭐 유리기판 자체를 만드는 기업들은 많잖아요. 근데 이 유리기판 TGV용 식가액만 놓고 봤을 때는 램테크놀로지가 국내 최초라는 겁니다. 최근에 특히나 이 연구개발을 누구와 함께 했느냐? 삼성과 같이 하죠. 삼성과 같이 하면서 유리기판 핵심 기술 특허 출원을 했기 때문에 시장 규모는 보다 작을 수 있어도 국내 최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모멘텀이 쉽게 무시할 건 아니라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본다 하더라도 저점을 뭐하고 있다? 높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저점을 이 구간에 높여놓은 상태라고 하면은 4,500원을 뚫었을 때는 진짜 강한 상방 랠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램테크놀로지가 오히려 오르지 못한 유일한 종목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텔레그램에다 따로 다 늘 정리해서 업로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 링크에 남겨놓을 테니까 클릭하셔서 가격 전략 확인하시면 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